네. 충남 금산의 10남매 중 막내 아들입니다. 17, 19, 21, 22대 4선 중진 국회의원, 전 법사위원장, 전 탄핵소추위원장, 나라정 맑을청 올레 나라가 맑게 온다. 네, 정청래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올레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레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네, 당대표를 당대표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10년 넘게 당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점 하나 찍어주십시오. 점 하나 찍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보고 네. 점청래라고 하는 점청래. 네, 댓글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법사위원장 시절에 네. 그 점 하나 찍은 여성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진도 제가 잘 봤습니다. 네네. 네. 네. 사실 작년 이맘때 제가 주로 즐겨봤던 유튜브 영상이 네. 그 법사위 영상이었었어요. 네. 법사위 열차는 매일 정시에 출발한다 이러시면서 네, 네.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이다 발언에 굉장히 반응을 보이셨었는데 네. 이 법사위 활약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했고 그리고 제가 했던 말 중에 많은 말들이 기억나는데 대한민국은 관리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사위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그냥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네. 평소에는 굉장히 또 재미있게 위트 있게 말씀하시는데 네. 법사위에서만큼은 정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해수욕장에서 양복 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겨울에 네. 수영복 차림으로 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어. 때와 장소에 맞게 언행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소위 말하는 TPO에 맞게 예, 그렇게 했고요. 대선 때 호남에서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대중과 친근하게 춤도 열심히 추고 웃기고 울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법사위원장 할 때하고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법사위원장 할 때 지금처럼 막 춤추고 그러면 어땠겠느냐. 그리고 지금 대선 유세하러 왔는데 또 법사위원장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카멜레온 같은 정청래 의원님. 그러니까 여름에 손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고 네. 그리고 겨울에 러닝 셔츠 입고 다니면 안 되죠. 네. 항상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 되겠죠. 지금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지금은 여름 양복, 여름 하복을 입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네. 열었잖아요. 혹시 네. 보셨어요, 의원님? 오늘 오송 참사 유가족들이 아, 제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그 시간대에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보고 이제 챙겨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저하고 철학사상이 일치합니다. 일치하나요? 제가 일찍이 10여 년 전에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을 그 철학사상을 창시했거든요. 이게 뭐냐? 삼더이즘,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 삼더이즘입니다. 삼더위즘. 네, 더위즘이 아니라 더위가 아니라 네. 삼더이즘. 이즘. 네. 이념이군요. 네. 사케이즘은 네. 육회, 통쾌, 상쾌. 그래야 국민이 흔쾌. 윤석열은 불쾌. 정청래는 명쾌. 네. 제가 진짜 이 한번 말을 못 알아들으면 쾌쾌. 네.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네. 그 수석 최고 하실 때요. 네. 수첩 보시면서 항상 네, 네, 모두 네. 발언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명쾌하고 사이다 발언을 한 번에 그 버벅거림 없이 네. 술술 하시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네. 이 수첩이거든요. 예. 이게 30몇 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첩에 적은 이유는 발언 시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말을 하면은 시간을 너무 오버할까봐 그래서 3분 내지 5분 안에 발언을 하려니까 주로 임팩트 있고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또 한 줄 한 줄 카피성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했는데
그걸 누가 책으로 내자고 그랬는데 책을 못 냈습니다. 엄청난 카피라이터라는 생각이 들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20대, 30대 정치 광고회사 한때 카피라이터 출신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댓글에는 아재 개그 추워요라는 게 있긴 하지만 네.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아재 개그가 없습니다. 예. 네, 철학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얘기부터 할까요, 의원님? 오늘 김성훈 전 경호차장 불러서 소환 조사했고 어제는 뭐 한덕수 전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렇게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본인은 계엄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 그리고 말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동조자 내지는 굉장히 치밀하게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제가 기사 하나 뽑아왔는데 동아일보 오늘자 기사입니다. 하나만 좀 읽어드릴까요? 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다른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뭐 계엄 문건을 뭐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 뭐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는 부서를 한 것으로 선포문에 서명했다. 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내란 동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명을 했다는 건 계엄의 절차적인 하자가 없도록 도왔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이제 헌법 82조에 보면 82조가 맞나? 제 기억으로는 82조입니다. 계엄은 실제로 국무의 국법상 문서는 부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엄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까지 가는 과정이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가 맞다면 내란 동조를 피해갈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보다 한덕수가 먼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의원님. 그거는 이런 걸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되면 빨리 구속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너무나 가지수가 많죠. 정말 가지가지했죠. 네. 그래서 조사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김건희 여사보다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추측들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이게 강제 구인을 해놔야 그 한덕수라든지 관계자, 이렇게 내란 동조자들에게서 주요한 핵심 증언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성에 의해서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고요. 하여튼 내란 수계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고요. 예. 중요 임무 종사자도 무기징역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조범도 5년 이상 아마 징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란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을 계속 그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거, 한덕수가 증언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들으셨습니다. 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증스럽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최후 변론에서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하고 윤석열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거리가 한 10m 안팎이에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워서 눈 한번 마주쳐서 눈싸움 한번 하려고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 근데 눈을 한 번도 못 마주쳤어요. 못 마주치셨나요? 저는 계속 쳐다보려고 하는데 눈싸움에서 지실 분이 아니신데. 저의 이글거리는 눈빛. 네. 네. 근데 화장실 앞에서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나셨어요? 네네. 그때 인사는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바지를 왜 이렇게 입고 다니지? 후줄근 바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바지를 저렇게 입고 다닐까? 참 그거는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괜히 또 이렇게 떠오르니까 좀 싫으네요. 네. 목이 좀 괜찮으세요, 의원님? 목이요? 네, 목. 전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목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네. 신경이 거슬립니까? 네. 아니 걱정됩니다. 네. 앞으로 한 달은 더 남았는데 괜찮으실지 목 관리 잘 근데 이제 하셨. 선거 때 되면 또 엔돌핀이 돋고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건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제가 최상병 특검. 갑자기 또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군요. 왜요? 김건희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네, 김건희 특검이 그래도 네.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요. 삼부토건 관련사 이제 수사 압수수색부터 네.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6개 혐의이기 때문에 할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죠? 뭐 경력 부풀리기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거 이렇게 혐의가 많은 경우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참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건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예. 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하세요?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범죄이기는 한데 그걸 포함해서 그 자잘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논문 표절, 뭐 경력, 뭐 부풀리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국민 감정을 굉장히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수사해야 될 부분은 혹시 내란과 관련 있는 부분은 과연 없을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조태영 그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자가 과연 내란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만약 그것이 연루 내지는 관여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반향을 또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계엄이 12월 3일이 된 이유가 김건희의 그 수사가 본격화되는 그 혐의가 본격화되는 그 시기랑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공교롭게 명태균 씨가 나를 건들면 뭐 한 달 안에 끝장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과연 모르게 윤석열 씨가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의 혹시 역할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뭐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내란 특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어디서든 하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있는 시절에 VIP 제로가 김건희다라든지 그 차기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라든지 대통령실을 떠날 때 그 마지막 멘트를 김건희가 훨씬 더 오래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주로 정권을 잡은 게 정상회담 할 때 보면 센터 본능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건희가 마치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부군 윤석열처럼 그런 사진이 찍힐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를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네. 역사상 가장 강했던 퍼스트 레이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강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그냥 쥐고 흔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말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 개혁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사실 두 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신 후보님께서 네. 추석쯤에는 완성하겠다라고 둘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질문이 나왔었고요. 저는 추석 귀향길 그렇죠.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 국민 여러분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굿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즐거운 귀향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그때 가면 검찰 개혁에 대한 얼개는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예, 예,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엊그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하고 갔죠. 좀 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갔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주도할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사들이 이어졌는데, 뭐 만약에 차기 검찰총장이 이제 뽑힌다면, 임명이 된다면 어떤 인물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뽑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용어 정리를 하죠. 예. 검찰청은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폐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검사의 공소제기 이런 부분은 그것만 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수사는 중수청으로 가고,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로 가서 수사를 이제 조절하면 되는 건데, 검사는 검사를 없애고 하는 문제는 이제 헌법 개정상인데, 그 밖의 것들은 법률상이에요, 입법상이에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그렇게 판결했고 행정사무다 이거. 그래서 일단 위헌은 아닌 거예요. 위헌이 아니니까 입법으로 충분히 검찰청을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검찰청법도 법이에요. 예. 그거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중수청, 수사위원회 이런 부분은 합법적이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국회 결심 사항이다, 의결 사항이고, 그리고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이렇게 정해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그냥 표결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해서 검찰 네, 개혁을 그렇습니다. 몰아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차를 연상해 보면 말이 마차를 끌지 않습니까? 예. 마차가 말을 끌지는 않죠. 네. 그래서 말의 역할이 입법부 당에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치고 나가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재반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예. 전광석화처럼 해치운다. 훌륭한 현수막 카피죠. 훌륭한 카피인데 네. 일각에서는 네.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급하게 가지 않으면 천천히 가자는 얘기잖아요. 예. 천천히 가자는 것은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고, 부직이 하세월이고, 그러면 반격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는 것은 추석 전에 끝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안 내용들은 이미 나와 있고, 이게 어제 오늘 만든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해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재단 시간에 하면 한 달 내도 끝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김용민 의원 등등 이제 민주당 의원이 네. 주도해서 낸 법안 중에 네. 방금 말씀하셨던 중소청,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는 네. 그 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이죠. 행안부에 둔다 이렇게 안이 있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네. 뭐 디테일한 미세 조정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그러면 검찰청이 당장 없어지냐, 당장 공소청, 중수청, 수사위원회에 가냐, 그럼 건물은 어디냐,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유예 기간을 줍니다. 아. 법은 통과시키고 언제 시행한다,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준비하는 기간. 예. 예를 들면 검찰청사가 전국제 곳곳에 있잖아요. 그럼 그 검찰청사 간판을 띄고 거기 이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 필요하다, 6개월이 필요하다, 이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느냐.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검찰청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추석 전에 끝나자니까 검찰청 건물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다. 그리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검찰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검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마치 한두 달에 이게 해치우면 혼란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법안을, 그러니까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이 검찰개혁 법안을 예.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서 법안이 통과되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속전속결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공간을 내주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삼국지 이런 데 보면 성을 빼앗느냐 뺏기느냐 그러잖아요.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시간을 끌어도 안 끌어도 어차피 국민의힘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시간을 그렇게 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광석화처럼 네.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당 대표는 그런 것을 속전속결로 네. 끝내려면 강력한 인파이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인파이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개를 못 쳐들 정도로 밀어붙이고 쏜살같이 상대방을 이제 눕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축구를 치면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 골게터. 근데 뒤에 우리 박찬대 의원 계신데 저보고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 스트라이커를 인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리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골게터 이유는 뭐냐면 단독 드리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팀 플레이를 해야 골도 넣는 거죠. 근데 마치 이 공격수 골게터는 팀 플레이를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패스를 많이 해줘야 패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팀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골은 나지 않습니다. 네. 당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네. 본격적으로 당대표 출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볼까요? 8월 2일이 전당대회고 네. 오늘로 딱 한 달 남은 날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박찬대 이제 상대 이강 체제잖아요. 네.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영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네. 어떤 상대인가요? 3년 동안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말 사선을 같이 넘고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 전술을 짜고 밥도 같이 먹고 3년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이 듬뿍 들었어요. 그 요즘은 그때처럼 못 봐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텐데 오늘도 의원총회 앞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면 반갑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대라기보다는 일단 만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 무조건 좋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파트너가 있었을까 전당대회에서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느 때보다 굉장히 치열한데 네. 어느 때보다 사이가 좋은 두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네. 나 경쟁자구나. 근데 네. 이렇게 좋은 친구하고 이 경쟁을 하다니 이 또한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셔서 좀 안 좋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박찬대 의원의 단점은 뭔가요? 박찬대 의원의 단점이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를 왜 안 받으십니까? 아니 이건 뭐 3년 동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다가 못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전화 좀 받으라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막 사람들 얘기하면 그걸 못 끊어요. 그리고 전화도 해도 막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전화를 잘 받겠죠. 네. 예. 근데 또 이해하는 것이 원내대표 하다 보면 전화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진짜 기자들도 전화 많이 와요. 근데 하여튼 뭐 단점 아닌 단점일까 무슨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전화 좀 잘 받으라고. 네. 정청래 의원님 것만 안 받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 실패했네요.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네.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네. 너무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데 필요한 전화는 항상 하고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는 거는 당내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서칭을 해보면 네.
굉장히 치열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네거티브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네. 그리고 서로 지지자분들이 서로의 선을 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보여서 적어도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직접 하는 네거티브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계속해서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국민들도 그냥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네. 지금 이 순간 이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보세요? 뭐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첫째도 이재명, 둘째도 이재명,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겁니다. 그러면 내란 종식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대적 과제이고 당연히 민주당의 과제이고 민주당의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쌩쌩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일이다. 길을 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지금 모아져 있는 곳이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 그리고 개혁 이거거든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에서 열망에서 실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해치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추석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조용필 씨가 또 옛날에 이런 노래 했죠.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노래 네. 혹시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정말 잘 부르시네요.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다 압니다. 조용필 80년대. 네. 그 가사처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러면 내란과의 전쟁이거든요.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전시체제 조직으로 신속한 몽골 기병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투력 있고 강력한 파이터, 예. 강력한 파이팅을 하는 그런 당 대표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강력한 파이터, 강력한 리더십은 그래도 정청래가 입증되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원장 때처럼 당 대표를 하겠다. 법사위원장 할 때 연전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시원했는데요.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를 피하지 않고 자임하고 삼국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중에는 장수가 딱 말을 타고 긴 칼 들고 휘두르면서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당대표는 항상 최전방 공격수만 해야 되느냐. 날아오는 상대방의 공격도 다 막아내야 된다. 그럴 때는 최후방 수비수로서 골키퍼 역할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는 법사위원장 때하고는 전혀 또 다르게 아주 진중하게 진지하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준엄하게 어떤 때는 유쾌하게 했던 것처럼 법사위원장도 그렇게 TPO에 맞게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아마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때 광주 전남 가서 선거운동 할 때 네.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18 비상계엄으로 인한 5.18 민주운동 때 그 학살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또 감정을 그쪽 분들께서 느끼시나 봐요. 저 붙잡고 우는 분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애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상계엄 때 탄핵 심판정 헌법재판소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앉아 있고 거기서 또 뭐 최후변론 모두 진술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분들은 그냥 상징화 시켰어.
저를 대표화해서 제가 그걸 막았다. 그리고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이고 그때 애썼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이고 그래도 법사위원장이 했었지 막 그런 분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애쓰셨고 네. 저도 그 최후 진술하실 때 울컥하시는 그 장면 보면서 저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내란을 이겨내고 윤석열을 파면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부를 출범시켰다. 다 국민들 덕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저녁 7시에 네. 국민이 지키는 나라라는 북콘서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 파면까지 112일간의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법률 대리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책으로 엮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장순욱 변호사도 내일 출연을 하거든요. 그분이 방송을 일절 안 나왔어요. 내일 이제 공개적인 파면 이후 첫 이제 공개 언론에 노출이 될 건데 거기에 제가 책 내용을 그렇게 썼습니다. 국민들 덕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제일 고맙냐?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부분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때 장갑차 막아서고 계엄군들 밀쳐내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어요. 진짜로 목숨이 그렇죠. 끊겼을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박찬대 의원도 정청래도 김민석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고마워요. 저의 목숨을 구해준 국민들. 안 그러면 저는 지금 어디에서 뭐 시체도 못 찾고 어디 끌려가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키는 나라 내일 7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북콘서트. 청래당 아시죠? 네. 네. 어떤 단체인가요? 청래당은 네. 그 무리당 네. 영어로 파티 그게 아니고 네네. 청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청래이다. 네. 청래당. 청래이다인데 이걸 딱 경쾌하게 올리면 청래이당 이렇게 되는 거죠. 청래당. 청래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당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뭐 태극당 그런 빵집도 아니고요. 네. 그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2016년 공천 탈락 컷오프를 당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예. 컷오프의 아픔을 저도 기억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못 된 거죠. 이제 재선이 안 된 거고. 근데 5월 29일 날이 국회의원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은 제가 국회의원 야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5월 29일 날 세월호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현직 의원이든 전직 의원이든 무관하게 세월호는 잊지 않고 내가 평생 간직하고 살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써요. 동거차도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섬에 가려고 하니 같이 갈 사람들 같이 가자. 그래서 버스 한 대로 갑니다. 5월 29일 날. 그래서 동거차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밤 12시 얘가 제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국회의원 배지를 제가 뗐어요. 함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전직 의원이 되었습니다. 현직 의원일 때나 전직 의원일 때나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원인 분들이 같이 갔던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의 매년 동거차도를 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잊지 않고 가는데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그럼 우리 모임을 계속하자. 그러면서 팬클럽을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못 만들게 했어요. 이거는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냅둬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청래당이에요. 네, 벌써 한 10년 됐군요. 팬클럽인데 네. 굉장히 또 끈끈하세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 전에 청래당한테 네.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 있느냐라고 네. 여쭸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네. 그 질문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내돈캠이 뭡니까? 내돈캠은 네, 내돈캠. 이번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아. 그리고 돈은 돈 쓰는 멋있다. 선거 하지 않겠다. 캠은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겠다. 캠프 사무실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캠프 사무실 얻으려면 여의도에 또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 수천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것을 헛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텔레그램이나 카톡에 다 방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건물을 얻어서 방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SNS 시대고.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당대표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건물 임대를 하지 않고 캠프 사무실 만들지 않았다. 이것도 새 역사가 될 겁니다. 신기록이 될 겁니다. 처음일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를 돕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고 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누가 하더라도 캠프 사무실을 얻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이 요즘 시대 정신은 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캠프 사무실을 안 만들고 전당대회를 치를 생각입니다. 예, 아쉽지만 가지 마세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수많은 질곡 속에서 늘 국민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이라는 네. 노래도 있습니다. 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더 할까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대포에서 당대표를 꿈꾸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1타 정치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